건국 선열 및 호국명령과 박정희 대통령 동영부인 양희분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사, 다음은 박나무 문경총각 청원 회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외국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같은 정식 행사를 3년이나 못 해오다가 오늘 비로소 여러분을 이래 모시고 추모 식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추모사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추모사 각하 동영부인 양희분 영전의 삶과 추모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하께서 성하신 지 어느덧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저희들의 흠모의 정은 깊음만 갑니다. 각하께서 호련히 성하셨다는 정천벽력과도 같은 비보를 접한 그날 삼천리 강토가 비탄에 잠기고 7천만 결례가 오열하였습니다. 이곳 문경의 제자들은 밤새 제수를 장만하고 모여든 애국 시민들과 더불어 청각에 마련된 분향단을 번갈아 지켜가며 국장 9일 동안을 거의 눈물로 지샜습니다. 오늘도 이때에는 각하를 흠모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 추모의 향을 살라 올립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날이지만 우리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더욱 비감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하 영부인 양희분 모두 더러운 배신자의 흉탄에 가시더니 영의 박근혜 대통령마저 배신자들의 온갖 거짓과 음해와 간악한 귀에게 의하여 탄핵이라는 폭거를 당하시고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 공동체니 하는 억지 논리로 엮어 10원 한 장 받은 바 없다는데도 구속 영장을 계속 발부하더니 결국 무려 1737일씩이나 영어의 몸으로 가전 도초를 겪게 하더니 정권이 바뀌게 돼서인지
마지못해서인지 대통령이 사면 석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행 중 다행의 기쁨도 잠시 이내 통분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탄핵 배신에 앞장선 60여 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고생으로 지켜온 당, 바로 그 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그저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그 역겨운 인간들이 지금껏 금배지를 버젓이 달고 다니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박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를 잊고 가자는 망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신들보다 더 큰 배신의 배후 원흉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 공산당 괴뢰 집단입니다. 저 민족적 반역 집단은 6.25 남침으로 동족 상잔에 동란을 일으키더니 죄 없는 북한 동포 300만을 굶겨 죽이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수용소로 끌고 가거나 툭하면 공개 총살하는 저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에 저 악의 축을 두둔하고 따르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들은 바로 친북, 종북 무리들입니다. 이 붉거나 붉어죽죽한 무리들이 사라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박근혜 대통령도 회원이 되어 남북 통일도 달성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필수적 전제 조건은 북의 김일성 3대 세습 족속과 남쪽의 친북, 종북들을 퇴치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애국 국민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각하, 요즘 다행히도 이 소원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불려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윤건영 의원은 수령에 충성하는 자다. 등의 말을 했다 하여 퇴장당하고 결국 김문수 씨를 국회 정원 감정법 위반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생각을 물어 답변했을 뿐인데 어떻게 모욕죄가 성립하느냐, 무혐의 처분된다면 전해철 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며 법리를 따져 이로 정연하게 반박했습니다. 폭포수 같은 시원한 발언으로 좌중을 압도해가는 그날의 스타 의원이 바로 우리 문경상주 출신이라니 더욱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번 김문수 위원장과 임미자 의원 그리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발언 공방을 보면서 옳다, 우리는 이제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을 선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미자 의원과 김문수 위원장은 애국 국민들 모두에게 말폭탄 하나씩을 들려준 셈입니다. 말은 때로는 폭탄보다 더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1978년 판문점 북계군 도끼 만행 사건과 각각해서 그 이튿날 삼사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하신 말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말폭탄 몽둥이를 들고 미친 개 박멸에 나설 때인 것 같습니다. 각하,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탈북 구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남북한 붉은 무리들과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던 김일성 주의 추종자의 가슴이 뜨끔한 사건들에 본격적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사건들 모두 진상이 밝혀져서 악행을 저지른 인간들은 모두 흥분의 처분을 받고 저 악한 무리들이 이 땅에서 일소되고 배신 없는 나라로 되어 각하의 일생 소원이시던 남북 통일의 기쁜 소식이 이 청각들에게도 속히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 목숨같이 바치신 각하와 영부인 양이분의 은공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이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영영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가호하시옵소서.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2022년 10월 26일 문경 청운각 청운에 박나무 삼가 올림. 감사합니다. 다음은 긍정의 힘 예스 문경이란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문경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국 문경시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남호 회장님 참 추모사를 참 찡합니다. 그동안 이 청운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매년 행사를 진행해 주신 박남호 회장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11년 만에 다시 오늘 11.6을 맞이해서 이렇게 추모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크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은 건세사의 영웅이십니다. 이제 역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감히 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거나 또 그 이상인으로 역사에 평가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보른 강산의 눈물이란 어떤 글을 봤습니다. 19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 리버케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독일을 방문해서 라인강변 에센 도시의 그 함보른 강산이 그 당시 파독 광부가 제일 많이 파견되어 있는 곳인데, 그날 이제 광부분들이 한 400명 정도 모여 있어 가지고 대통령을 영접을 하는데, 아마 우선 환영사하고 준비한 것을 가져가셨는데 그것을 읽으시려고 하다가 강부들을 보니까 그것을 접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제 가난에 대한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그 강부들을 파견된 것을 대통령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에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애국가를 제청하는데
우리 흔히들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부르는데 그날 거의 모이신 모든 분들의 눈물 바다가 되었다는, 그래서 한 보는 강산의 눈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그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저도 11년 만에 이제 귀한 자리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문경이 인구는 7만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고 또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문경도 6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국 근대화와 어떤 비전을 갖고 임한 것과 그런 마음의 자속 각오로 문경 발전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된다는 그런 각오의 날이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12.6의 이 날의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졌듯이 우리 문경도 또 한번 제도약을 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살 수 있는 문경을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 되새기면서 오늘의 대통령님의 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